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의사 일정 제2항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택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영예롭게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 설명드릴 산업환경국 조례안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2호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가맹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 기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을 추가해서 평택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판매 대행점과 판매 대행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판매 대행단체의 준수 사항을 추가해서 판매 대행점 및 판매 대행단체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5조의 2 판매 대행점 등의 지정, 안 제5조의 3 판매 대행점의 지정 취소, 안 제5조의 4 판매 대행단체의 지정 취소, 안 제9조의 2 판매 대행단체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 2 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을 추가해서 가맹점의 신청 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에서 가맹점 지정 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항을 가맹점 지정으로 개정해서 가맹점 신청 시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3호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사유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서 정한 용도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조례를 제정해서 농촌 융복합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치 가능한 농촌 융복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과 네거티브 방식의 농촌 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 오염 및 경관 해성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8-22호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8-23호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산업환경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으며 먼저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평택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판매 대행점 등의 지정, 판매 대행점 등의 지정 취소, 판매 대행단체의 지정 취소, 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판매 대행단체 준수사항 등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공적인 사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평택사랑 상품권 발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가맹점 지정 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건은 입법 취지가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서류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택시도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제4조에서 농촌 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제5조에서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 양성 및 주민정서 등으로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본 안건은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농촌 융복합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서류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예, 김동숙 의원입니다. 신구 대조문 대비표 보면 6페이지를 보시면 판매 대행 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 위에 5조 3항에는 판매 대행점인데 이 사랑의 그 상품권이 이제 처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판매 대행 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의미하는 건지 그런 정의가 없습니다. 아, 정의는 네. 여기 개정안이기 때문에 없는 거고 네, 2조 정의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행 조례안에 현행 보시면 조례안에 네. 제 2조에 보면 그 판매 대행점, 판매 대행 단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행점이라고 하면요, 이제 우리 시군구를 맡고 있는 이제 농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매 대행 단체는 이제 뭐 정의 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 시장 상인회 이런 게 이제 판매 대행 단체가 되겠어요. 그렇게 전통시장 이해를 하면 상인회 되고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무슨 뭐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무슨 뭐 복지회관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 이제 뭐 안 된다기보다는요. 이제 감- 정의를 보시면 네. 판매 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 있는 거고요. 판매 대행 네. 단체란 네.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상품권의 판매 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 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모호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비용 추계서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 추계서요. 8페이지에. 예예. 근데 판매 대행점에 대한 취급 수수료는 1.5%고 예. 판매 대행 단체 취급 수수는 0.5%예요. 예예. 근데 조례 12조에 보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 오히려 단체에다가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해야 그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이제 조합 같은 데는 기존에 다 이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어찌 이 수수료 요율이 그게 이제 예.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판매 아까 이제 예, 그 12조 금융기관 보시면, 판매 예. 대행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이제 수수료가 판매 수수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할 때 환전할 때 이제 이런 수수료고 예. 그러니까 판매는 이제 금융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매 대행 단체는 환전 수수료입니다. 환전 수수료고 요건 이제 0.5%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시 사례를 들어도 판매 대행 단체는 이제 뭐 거의 1.5%, 1.2% 이렇게 돼 있고 환전 그러니까요. 수수료는 뭐 0.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시 사례도 그렇게 돼 근데요 보시면 그 비용 추계서에 보시면 예. 판매 대행점에 대한 취급 수수료는 똑같아요. 취급 수수료가 1.5%. 그러니까 판매 대행점의 취급 수수료인데 요거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글쎄 금융기관이고 예. 오히려 그 다 기존에 돼 있는 금융기관은 더 취급 수수료를 1.5%나 주면서
왜 우리 자체적인 영세한 단체가 할 때는 0.5%만 주냐? 내가 묻는 말도 이거예요. 이게 서로 하는 일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제 판매 대행 단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환전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이제 판매 대행점은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 대행점이 훨씬 좀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하는 거고 판매 대행 단체는 단순히 이제 취급 수수료, 환전 수수료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면 예, 예. 된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예, 김승남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그런 심의라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 평택시 평택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이 올 연초에 이게 기획되고 이게 통과된 안건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이 굉장히 그 좀 이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이 우리 경기 도내 31개 시군 중에 지금 몇 군데 시군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남시 등 7개 시군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상품권 말고도 우리가 그 전국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 지역적 상품권. 그다음에 그 놀라운 거는요. 이거를 지금 그 8, 9페이지 그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지금 1년 차에서 이제 5년 차까지 해서 전체 누계가 25억 가까이 지금 그 비용이 추계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이 비용이라는 것은 이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우리 평택시가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연간 한 5억 이상이 투자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많은 부분이 지금 이 수수료로 지금 10% 이상이 잡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상품권 인쇄라든가 뭐 봉투라든가 그 가맹점 모집 뭐 판매 홍보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많은데 과연 이렇게 5년간에 걸쳐서 매년 5억씩 투자될 정도의 경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그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일단 그 온누리 상품권하고 이 지역 이제 우리 평택사랑 상품권은 이제 평택사랑 상품권은 일종의 지역 화폐입니다. 요즘 그런 개념이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다른 점은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전국에서 유통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 시장에서만 유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택사랑 상품권 같은 지역 화폐는 우리 평택시 내에서만 유통이 되고 또 대신에 또 사용 범위는 그 전통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 가게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 이 지역 화폐, 그러니까 평택사랑 상품권을 도입한 취지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이고 또 사용 범위가 그 전통 시장에 국한돼 있어서 우리 지역 내에 그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게 좀 범위가 좀 작습니다. 대신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우리 시 전체에 큰 뭐 대형 점포를 제외하고 소규모 소상공인들 전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지역 활성화가 크고요. 그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반외에선 사용할 수 없고 평택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을 도입하기로 한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길.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그 비용은 이제 첫 해는 조금 한 17% 정도가 들어가지만 그 후는 발행액 대비해서 한 12%가 들어갑니다. 모든 비용을 합해서 예를 들면 수수료,
그다음에 제작료, 그다음에 이제 홍보비 다 합쳐서 한 12%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30억이면 12%면 한 3억 6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제 효과를 물어보셨고요. 근데 그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 화폐에 대한 고향사랑 상품권, 우리 시 같으면 이제 평택사랑 상품권에 대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의 그 연구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춘천, 화천, 양구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발행액 대비 그 춘천은 5.97배의 그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봤고요. 화천은 17.38배, 양구는 77.41배인데 요거는 이제 화천하고 양구는 좀 지역이 작은 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바로 이용하기는 어렵고 춘천 결과가 아마 좀 그 유사한 결과라고 봐지고요. 이런 그 춘천 사례를 보면 창출된 가치가 발행에 소요된 경비 대비해서 5.97배, 한 6배 정도 된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지역 화폐를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물건을 구매한 그 가게의 매출이 첫째 일어나고, 만약에 우리 20억을 발행하면 20억의 매출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또 예를 들면 내가 계란을 사면 양계장에 또 매출이 또 오르잖아요. 양계장의 매출이 오르고, 양계장의 매출이 오르면 예를 들면 제가 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사료에서도 또 매출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또 고용 효과가 있고 해서 그런 효과를 다 합치면 그 춘천에서 그런 효과를 전부 다 창출된 부가가치를 더한 결과 한 6배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저 알고 있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우리 시같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2018년 발행 예정이 500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500억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처음에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한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 합니다. 잘 알겠고요. 예.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까?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뭐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현재 그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 오늘 그 조례 개정에 그 우리 제2조 제3호에 계약을 협약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게 돼 있는데요. 예. 그 계약과 협약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법률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먼저 좀 여러 가지 조례 그 규정상 여러 가지 좀 법률적으로 미비점이 있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하고 협약하고 다른 점은 저희가 이제 그 협약은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협약이라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돼서 요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협약으로 바꾼 이유는 우리 시와 그 금융기관 단체와 단체 사이에 협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예, 계약보다는 협약이 적절하다고 예. 이렇게. 그 계약이라 하면 이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법률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협약은 그 협조하기로 이제 약속하는 그런 그 좀 완화된 그런 이제 그 준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시가 이 평택사랑 상품권을 계약함에 있어서 뭐 단체라든가 이 상점이라든가 좀 법률적으로 이제 완화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2조 제2조 3호에 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판매 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협약도 당연히 계약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융기관과 시와의 어떤 계약은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게 보다 적절하다. 협약으로 표현하는 게 왜 그러냐면 협약은 단체와 개인, 단체와 단체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법률적인 해석이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계약은
이게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협정이 아니고 단체와 개인, 또 단체와 단체 사이 협정은 협정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그 금융기관과 시가 협정을 맺는 거니까 협약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거쳐 예, 이렇게 알겠고요. 했습니다. 제 3조 보면 우리가 그 상품권 인쇄는 지금 이제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한국조폐공사에다가 이 제작을 의뢰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당 115원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게 5년간 그 장기간 계약에 들어갑니까? 115원으로? 그 이제 연도별로 그 5년 계약이 아니고요. 그 연도별로 연도별로 계약을 하는데 했어요. 지금 그게 115원으로 이제 인상될 건지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예. 그 제13조 그 사항을 보면 그 하단에 그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 점수, 인센티브 등을 갖다가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예. 이게 어찌 보면 이 평택사랑 상품권이 우리 그 공무원들이나 예. 그 유관단체들한테 이게 자가 소비하는 결국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예단되는데요. 이제 여기는 뭐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도에서도 뭐 청년 수당 네, 그렇죠. 부분에 그래서 이 지역 화폐로 지금 그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그 상품권이 초기니까 이걸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에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노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솔선수범해서 일정 부분은 하는 방안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여러 가지 수당을 이런 그 상품권으로 그러니까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평택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초기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한번 추진하려고 이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겁니다. 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평택사랑 상품권이 물론 시장 경제라든가 우리 소상공인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조건으로 이제 발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그 업무만 그 배가시키고 또 관련 단체들 또 우리 공무원들 또 이런 분들한테 이 강매성 비슷한 그런 그 상품권으로 전락되는 것이 조금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지금 제 발언을 좀 길게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해에 저희가 한 20억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보면서 실적을 보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5차년도까지 25억이 그 시 예산에 투자되는 그런 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그 평택사랑 상품권이 이러한 그 시의 비용을 투자하고도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소상공인의 그 어려운 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또 그렇게 되도록 또 각별한 또 우리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비용 대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저희가 첫 해 시행을 하고 두 번째 해 시행하기 전에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줬는지 분석을 하고 또 의회 뭐 문보거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2000년도 시행 어느 정도로 할지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광미연 의원님. 네, 광미연 의원입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보면은요,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 기간을 이게 이제 그 만료시까지 환전이 청구되지 않는 상품권의 판매 대금이 예. 평택시로 귀속되기 때문에 예. 이 기한을 꼭 두셔야 되는 건지 또 5년이라고 하셨는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효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5년으로 일단은 확정 지은 거는 예, 그냥 맞습니다. 가상으로 진행한 거고 예.
더 당길 수도 있고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시죠? 예, 일단 5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예, 다른 이제 그렇죠? 상품권들도 네. 다 5년으로 돼 있기 기간. 때문에 귀속되는 예. 거고 하니까 또 평택시에서 지금 이제 그 지역 화폐 개념으로 만드는 거라 예. 유효기간이란 기간을 꼭 이렇게 두셔야 되는 건지. 예. 예. 네. 요게 이제 상품권이기 때문에요. 네. 어떤 그렇죠. 전례적인 예. 부분을 예. 따른다는 얘기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부터 합니다. 네, 이병기 의원님. 예. 이제 그 수많은 정책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7대 때 뭐 의원 발의해서 통과된 조례를 할지라도 다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뭐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폐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례를 하나 들면은 이제 저희가 그 다른데 선진지 그 견학을 가보면은 그 공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입장료가 5,000원이다 그러면 3,000원어치 지역 이 상품권을 줘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 그 오성면에 지금 농업교류센터에서 짓고 있는 거기도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지금 한 5년 동안은 이제 입장료를 무료로 했습니다만은 입장료가 발생이 되면 거기서도 입장료의 얼마 정도는 외제도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 상품권으로 대신 줄 수 있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물론 이게 지금 판단해 봤을 때 정책성의 위험이 너무 많다. 아니 과연 성공을 하겠느냐 평택에서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 실무진들께서도 이것도 뭐 새로운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려면은 사실 귀찮죠, 솔직히 얘기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도 힘들고 그러시는데 아마 요거는 다른 그 사업보다는 그래도 좀 실패율이 적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실무진들의 그 열정과 그 관심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 7대 때도 심도 있게 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에서 이제 지금 이제 실무진에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이제 실행에 정책으로 이제 확정을 줘서 옮기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이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예.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일반 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기 보면 판매 홍보는 판매 대형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현재까지는 홍보를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준비를 이제 그 저희가 선진지 잘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고요. 이 조례의 미비점 이런 걸 고치는데 시간이 걸렸고 아직까지는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요 7월 25일인가요? 7월 27일 날 저희가 시장 평택 시장과 그 농협 우리 시금고인 농협과 이제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홍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보 요원도 채용해서 저희가 가맹점 모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요. 환전 업무, 환전 대행. 이게 판매 대행점에서는 환전 업무 1.5%, 판매 대행 단체에서 환전 대행 0.5%. 아까 요 짚고 넘어가 보자면 같은 환전인데 내용을 보면 그거는 이제 네. 판매 대행점에서는 상품권을 보관, 판매, 뭐 환전 업무까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대행 단체는 이제 뭐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좀 뭐 시장 상인회 같은 건데요. 네. 거기서 이제 환전 업무만 하게 되는 거고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유효기간은 거기 그 뒷면에 유효기간이 예. 있습니까? 예, 5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축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 유효기간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은 이제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운영하다가 네. 혹시 유효 기간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여론으로? 여러 가지 여론뿐만 아니라 제가 판단을 해서 사안이 네. 발생하면 네, 네. 발생하면 뭐 4년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의회에서 네, 네. 논의를 같이 해서 예, 예. 이렇게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있어요. 이관우 의원님. 네. 예. 제가 뭐 해석을 좀 잘못해서 그랬는지 몰랐는데 13조에 보면 13조요. 예. 예. 상품권 건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 판매를 한다는 거는 예.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품에 대해서 10% 할인 판매를 하겠다. 그 상품권을 지금도 온누리 상품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 그 상가들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요. 할인 아니, 판매. 그 이제 9,000원에 사면 아무래도 그걸 많이 사용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구매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살 수 있으면 뭐 시민들이 이 고향사랑 상품, 평택사랑 상품권을 많이 사실 거 아니에요. 10% 깎아주니까. 그럼 평상시 때는 100% 다 주고 사고. 평상시 때는 6% 할인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10%까지 할인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건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을 반대로 예. 상품권 판매는 뭐 명절 때나 그때나 동일적으로 판매를 하고 우리 그 계약된 그런 우리 그 상점이나 그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상품권을 가져오면 10% DC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건 이제 뭐 업체 쪽에서 할인해 주는 거 이제 뭐 업체 뭐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이제 그 상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깎아주면 상품권을 많이 사게 되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손해 보시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는. 왜냐면 근데 뭐 제가 네. 상품권을 산다라면 이게 뭐 명절 때나 뭐 특별한 뭐 지역이 뭐 안 좋을 때만 상품권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일 때도 이 상품권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평상시 살 때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명절 때 살 때하고 그 금액을 따로 할인해서 그 금액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참았다가 내가 명절 때만 상품권을 구입해야 예, 되겠다. 그런 그런 점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그러니까 명절 때 그거를- 이러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수요가 그런 높고 거 그래서 가맹점이나 거기다가 가맹점에게 혜택을 줘야죠. 우리 가맹점에 오면 이 상품권을 가져오면 10% DC를 해주겠다 하면 또 금액을 사들여 똑같은 내 생각 조사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 상품권을 10,000원에 구입해서 내가 내 그 대리점에 가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10% DC를 받으니까 더 그게 활성화 목적이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금액에 대해서 딴 상품권처럼 그 차등해서 기간에 차등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구입은 안 할 것 같아요. 뭐, 예 맞습니다. 그 한계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만 원씩해서 깡을 했어요. 이거 우리 가족들 다 동원해가지고서 50만 원씩 하는 거야. 10% 남는 거 아니야? 깡을 가서 청산을 주니까. 이게 또 매점 그게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게 맞으셔요. 왜냐하면 내가 명절 때 구입해서 명절 때 싸게 구입해서 평상시에 내가 누구한테 줄 때 그 금액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서 이게 이제 판매할 수 10%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금액은 또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 부담을 피해서 이게 맥시멈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충돌이 생기는 게 이제 그 전통시장이랑 약간 충돌이 있어요. 우리는 상품권은 전통시장 때문에 쓸 수 없는데 평택사는 상품권 이게 다 쓴단 말이에요. 전통시장들은 이런 게 오는 걸 싫죠. 기존은 경쟁 상품이 발생되면 전통시장 입장에서 기존에는 온돌이 상품만 주면은 지금 뭐 자기네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자기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평택시 전체를 봤을 때는 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근데 실은 이게 첫 단추를 정말 잘 깨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정말 활성화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아마 이거보다 나은 정책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그 가맹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일부 어느 정도 부실한 우리 소상공인 그 상공인이라도 부실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실은 업체가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뭔가 좀 신뢰도가 있는 그런 업체에게 가맹점을 좀 무더기로 가맹점을 내줘서는 또 안 된다고 봐요. 남들이 봐서.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고 어느 정도 좀 인지라 해야 되나 뭔가 신뢰도가 확실히 있어야죠. 그런 가맹점을 잘 선택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비용 추계서에
예, 고액권 필요시 5만 원권 발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당장 5%라도 5만 원권 발행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예, 5천 원짜리 만 원권이라면 우리 문화상품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밖에 가질 않아요. 요즘 만 원짜리 이하로 뭘 사겠습니까? 만 원짜리로. 네? 그러면 또 실은 5만 원짜리로 내가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뭐 3만 원, 4만 원짜리 사도 그 어떻게 보면 이걸 많이 활용도를 위해서 5만 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해서 내가 3만 원치 사고 2만 원을 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만 원권은 5% 내에서라도 바로 발행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랑 상품권 상정된 내용은 마무리하고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 복합시설에 대해서 질의 부탁합니다. 예, 김승남 의원입니다.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봉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2017년 10월 24일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31개 경기도 내 시군에. 예. 그다음에 그 농촌융합 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17년 9월 22일자로 이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이렇게 내려온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이제 법안인데요. 이의는 없습니다. 이건 또 우리 31개 시군이 모두 다 같이 개정을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는데 본 의원은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작년 2017년 9월 22일 날 개정이 됐고 공문이 작년 10월 24일 날 내려왔는데 이게 해를 바꿔서 이렇게 늦게 조례를 개정한 뭐 이유가 뭐며 불급한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까? 왜 이렇게 이거 한 8개월씩 걸렸습니까? 이 표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제 법은 바뀌고 이제 그 조례 이제 법은 바뀌었지만은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표준안을 예. 늦게 내려보내줬습니다. 올해 이게요? 올해 내려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표준안에 맞춰서 한 거고 일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안성시하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표준안 때문에 약간 거기도 이제 수정 개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이제 새로 제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하는 거고 안성이나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 이미 돼 있고 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례안이 또 우리 평택시 관내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또 시민도 있지 않나 해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나 하는 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네. 다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생산관리 지역이면 관리 지역에서 세분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쭈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10호 이상 10호 가구가 10호 이상 된 데는 사실상 허가가 안 나게 돼 있거든요. 무슨 거리 제한도 있고 이런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완화시켜준 내용이잖아요. 이 개정 사항이요. 예.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제한 사항이 사실은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만 제한 사항이 상당히 많고 설치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예. 규제 때문에 사실상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상 요 생산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에 많이 관련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도로 사정이나 건축법에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저촉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죠, 국장님?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주민들한테 더 부담만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용도 변경이 되면 재산세나 공시지가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완화시켜주는 요건을 해서 사실상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뭐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농촌 융복합 시설에 네네, 한해서만 알아요. 예, 알아요.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나 이것도 일종이냐 이종이냐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규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건만 이렇지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지방자치 조례로 좀 바꿀 수 있다면 더 좀 완화되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더 질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보충 설명을 여기, 예. 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농촌 융복합 시설 인증을 받아야만 이제 그 여기 생산관리 지역 내에서 이제 어떤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제 한 8군데가 그 농촌 융복합 시설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농림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만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이 아무나 접근을 할 수 있게 한 건 아니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용도 지역은 지금 생산관리 지역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제 용도 지역이 뭐 도시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생산관리 지역으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어떤 이제 휴게 음식점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농촌 융복합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법을 완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2015년도에 이제 농림부 장관이 우리 평택에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반 우리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음식을 팔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많이 이제 있다. 이걸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증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네네. 인증 조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을 뭐 통장이나 이장님들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예, 이런 예. 부분도 좀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인증제라는 거는 저는 사실상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근데 예. 관련 부서에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이제 모르니까 요새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쉽게 얘기했던 매일 해먹는 상입니다. 놈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6차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래요. 생산부터 이제 유통 그다음에 이제 체험까지 하는 그런 데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영업으로 돈과 연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 뭐 이병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관련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허가 역시도 그렇고 인증제 절차도 그렇고 이런 부분 뭐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모든 게 시에서 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바뀌니까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농촌 융복합 시설이 국가 보안인가 보죠, 이거? 그죠? 예. 이 농촌 융합 복합 시설이라는 게 예. 이게 국가 보안상이었나 봐요. 저도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보네 이런 단어. 아, 죄송해요. 뭐좀 말이 좀 어려서 그러는데 그냥 아까 그러게요. 우리 과장님도 그러면은- 얘기했는데 6차 산업 우리 뭐 어? 초록미소 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오늘 저기 우리 과장님 말씀 거기서 이제 뭐 농촌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팔고 관광 이런 서비스 이런 걸 좀 뭐 결합해서 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예, 체험 마을을 하면서 물건 마을이나 농가.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저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기 과장님 네. 또 농산부에서 인증받은 게 9개라고 그랬나요? 8개? 8군데 있습니다. 그것 좀 진짜 저기 내일까지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네, 알겠습니다.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예. 지금 비종 개설관이에요. 이거 그 평택에서 이 넓은 데 8군데밖에 지금 한 데가 없다는 건 뭐냐고 이거 도대체가. 아,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인증 2018년도 현재 농촌 융복합 시설을 인증을 받은 데가 이제 8군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1, 2, 그러니까 3차를 앞으로 한다면은 해나가서 많이- 추가로 받을 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인증받기 이렇게 힘듭니까? 그건 이제 농림부의 기준에 의해서 그 이제 조건이? 예.
근데 우리 지금 농민들이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덟 분 주로 이제 일반 농업인들은 실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1, 2, 3차 체험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1차만 하는 농업인들은 네. 이런 쪽에 다시 관심이 없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우리 이제 8분이 인증을 받을 때 8군데가 인증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인증을 받았지만은 실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니 1차 산업만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농업인들은 그쪽에 자,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예, 예. 이거 뭐 지금 이거 뭐 사실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지금 저도 이거 뭐 이런 이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내가 초반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처음 들어봤었던 거고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지금 이제 모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앞서 가시는 분들 뭐 돌아가서 이런 것만 또 속된 말로 이제 빼먹는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전유물로 또 이거 전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10종 8구 이것도 이제. 그럼 그러지 말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얼마든지 관련 단체를 통해서라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예, 그 예. 의원님 그 네? 융복합 시설 내용이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흔히 얘기하는 6차 산업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이 이제 좀 그래서 지금 아까 어렵게 얘기한 대로 해서 생산 지역에서 이제 건축물이 부착이 돼도 이제 용도는 생산 지역으로 되고 대지를 안 바뀐다 그 말 뜻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용도 지역은 지역이 안 그 바뀌어요. 용도 지역이 안 건 그대로. 아닌데. 네네. 예. 그 이거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돼? 여기 지금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 이거. 이제 몇 실질적으로. 군데는 저희가 이제 생산관리 지역을 도시가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약 한 1,791헥타 정도 이제 읍면별로는 안 나와 있고 예. 우리 시 전체 면적의 한 3.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규정을 여기 만약에 해서 생산관리 조건에 좀 안 맞아서 뭐 저기 뭐예요? 이것저것 다 쭉 있는데 어디 몇 미터이나 뭐 이거 다 빼면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거. 이제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조건 대상이 되는 건데 예. 그게 한 1,792헥타 정도 됩니다. 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한 3.9% 정도. 이거 어쨌든 간에 요새 뭐 6차 산업 뭐 4차 산업 그러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요. 우리 농민들의 적극 좀 홍보 좀 하셔가지고 네. 지금 아주 이런데 목말라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좀 이거 신경 바짝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세요? 네, 이종환 의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저도 보니까 아니 농육합 막 그래가지고 이 뭔가 한참 봤어요. 그랬더니 6차 산업하고 지금 이제 쉽게 저기 뭐 옛날 그 농관광하고 체험마을하고 그러던 게 거기서 조금 이렇게 더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예.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데가 이제 농촌 휴양마을로 지정돼 있는 데인데 이제 별도로 다 거기도 이제 6차 산업 인증을 받아야 되는 데만 가능한 거고요. 일반 예를 들어서 일반 이제 체험 농가도 지금 많이 저희 시에 농업기술센터에는 체험 농가가 한 30여 농가 이상이 돼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그저 바람새 마을 뭐 이런 데들도 거기 바람새 마을 같은 경우는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가능한- 그거를 지금- 한다면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럼 인증 한대 중에 한 곳만 좀 얘기. 인증 받는 데가 아닙니다. 보증은 없고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포승에 있는 밝은 세상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짱아짱아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이제 우리식품이라고 진면에 있는 그 떡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물농장이라고 이제 팽성에 노아리에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참미소라고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쌀 그 눈을 가지고 이제 해는 데인데 비전동 쪽에 있습니다. 그런 그다음에 믿음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포승의 농업회사법인 평택허브팜이라는데 저도 여기는 잘 모르는데요. 평택허브팜이라는데 그다음에 포승의 서해영농조합법 이렇게 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는 거꾸로 그러니까 평택시가 농업 쪽에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개발을 통해서 이제 자꾸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나마 생산관리 지역도 다들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거꾸로 저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하자면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요 이제 농업 회사 법인들이 그런 형식이거든요. 농업을 대리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용도 변경하고 거기서 이제
수상시를 만들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예. 우리는 거꾸로 좀 농업을 좀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확하게 거기에 실제로 농업 체험마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들, 진짜로 농업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속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것도 허가도 내주고 그 틀 안에서 규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시민이나 그냥 거기에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까지 이걸 내준다 그러면 원래 취지에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시민들을 많이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들을 통해서 농업을 나름대로 좀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이명배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걸 통해서 악용하는 것들은 좀 철저히 차단해 주셨으면. 그래서 사실 송택농업이 어쨌든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농업을 지켜가는 게 어떻게 보면 환경을 지켜가는 건데 이게 또 하나 들어서고 두 개 들어서다 보면 사실 순식간에 또 농업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니까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제5조에 이제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 제한이 추가적으로 이제 제한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의 그 문화재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수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이걸 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또 추가적인 또 제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의원님이 좀 걱정하지 않으시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평택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